한 왕자를 피로 물들여 기어코 차지한 아버지, 그리고 그 피의 그림자를 벗어날 수 없는 숙명처럼 짊어져야 했던 아들. 조선의 역사 속에서 이 부자가 마주한 비극적인 운명은 과연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권력이 요구한 필연적인 대가였을까요? 오늘은 조선의 강력한 왕, 세조와 그의 아들 예종에게 드리워진 가혹한 운명의 이야기를 깊이 파헤쳐 볼까 합니다. 우리는 보통 수양대군이 어떻게 왕자를 거머쥐었는지, 그 권력 쟁취의 과정에만 주목하곤 합니다만, 오늘은 그 이후의 이야기를 더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단순히 왕이 되는 과정이 아니라, 그 왕이 된 자와 그의 후손이 짊어진 무게와 비극을 통해 권력의 이면에 숨겨진 잔혹한 그림자, 그리고 그 대가가 어떻게 한 왕조의 운명을 뒤흔들었는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역사의 깊이를 함께 탐험해 보시죠.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권력의 본질과 인간의 욕망에 대한 깊은 통찰을 선사할 겁니다. 이야기는 15세기 중반 조선 왕조의 격동기에서 시작됩니다.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단종은 나이 어린 임금이었고 그를 보필하던 대신들은 서로의 권력을 다투느라 국정은 불안정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모두가 혼란 속에서 각자의 이득을 좇는 그때 한 인물이 조용히 칼을 갈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죠. 바로 단종의 숙부이자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 수양대군이었습니다. 그는 탁월한 권력욕과 탁월한 지략, 그리고 거침없는 추진력으로 왕자를 향한 야망을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1453년 10월 10일, 운명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한양의 밤하늘은 유난히도 어둡고 차가웠죠. 굳게 닫힌 궁궐의 문이 무너지듯 열리고 수양대군은 신복들과 함께 칼을 빼든 채 어둠을 뚫고 성큼성큼 나아갔습니다. 그들의 발걸음마다 서늘한 살기가 뿜어져 나왔고 궁궐 안은 이내 비명과 혼돈으로 가득 찼습니다. 피냄새가 진동하는 그 밤은 조선 역사상 가장 잔혹한 밤으로 기록되고 말았죠. 모든 것을 알지 못할 어린 단종은 차가운 용상에 홀로 앉아 세상의 무게와 알 수 없는 공포 앞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숙부가 들이온 그림자가 얼마나 거대한 비극을 가져올지 그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김종서와 황보인 등 단종을 지키려던 충신들은 그 밤 칼날이 번뜩이는 어둠 속에서 피를 뿌리며 쓰러져 갔습니다. 권력을 향한 수양대군의 집념 앞에서는 그 어떤 충심도 무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유정난입니다. 왕실의 피가 흥건히 뿌려진 잔혹한 쿠데타였죠. 그렇게 피로 물든 새벽을 지나 수양대군은 마침내 왕좌에 올랐습니다. 1455년 그는 어린 조카 단종을 폐위하고 스스로 왕위에 오르니 이분이 바로 조선의 제7대 왕, 세조입니다. 화려한 대관식이 거행되었지만 그 속에는 어딘가 모르게 스산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승자의 것이었지만 그 뒤에는 불안한 시선들과 함께 권력의 냉혹한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과연 이 피로 얼룩진 왕자는 어떤 대가를 요구하게 될까요? 세조의 승리는 진정한 승리였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비극의 서막이었을까요? 그의 손에 묻은 피는 과연 씻어낼 수 있었을까요? 그 대가는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의 후손들에게 전가될 운명이었죠. 세조는 왕위에 오른 후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국가체제를 재정비하고 부국강병을 위한 여러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의 통치 아래 조선은 겉으로는 안정과 번영을 누리는 듯 보였죠. 하지만 피로써 쟁취한 권력의 무게는 그를 끊임없이 짓눌렀을 겁니다. 밤마다 찾아오는 불면의 밤, 그리고 자신을 향한 수많은 원혼들의 속삭임 속에서 세조는 과연 평안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는 왕관의 무게보다 더 무거운 죄책감과 불안감에 시달렸을 겁니다. 이처럼 권력의 정점에서 얻은 것은 무엇이며 잃은 것은 또 무엇이었을까요? 이 모든 것은 결국 다음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결국 왕자를 얻기 위해 뿌려진 피는 다음 세대에까지 지울 수 없는 그림자를 드리웠던 것이죠. 세조는 그렇게 권력의 정점을 움켜쥐었지만
그 대가는 고스란히 그의 아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아버지의 피비린내 나는 길을 이어받아 왕위에 오른 이는 세조의 둘째 아들, 바로 예종이었죠. 세조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20살이 채 되지 않은 예종이 왕좌에 올랐을 때 그의 앞에는 꽃길 대신 가시밭길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병약한 몸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용상에 앉아 국사를 돌보는 것조차 버거운 일이었을 겁니다. 아버지 세조가 수많은 피를 흘리며 다져놓은 권력 기반은 단단해 보였지만 역설적으로 이는 어린 예종에게는 벗어날 수 없는 족쇄와도 같았죠. 훈구 세력으로 불리는 강력한 대신들이 이미 조정의 요직을 장악하고 있었고 이들은 왕권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젊은 예종은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의 몸은 병색이 완연하여 왕으로서의 고뇌는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어머니인 정유왕후가 수렴청정을 하며 국정을 살피는 상황이었으니 예종은 자신의 뜻대로 정치를 이끌기에는 여러모로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병약한 몸으로 용상에 앉아 힘겹게 국정을 살피는 그의 모습은 마치 위태로운 촛불과도 같았을 겁니다. 주변의 시선과 기대, 그리고 자신의 나약함 사이에서 그는 얼마나 고독하고 좌절했을까요? 이러한 불안정한 시기 속에서 조선을 뒤흔든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남이장군 옥사 사건이죠. 당시 젊은 나이에 무인의 기계를 떨치며 백성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던 남이장군은 역모에 연루되었다는 누명을 쓰고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예종의 짧은 재위 기간 동안 벌어진 가장 격렬한 정치적 숙청이었는데요. 이면에는 훈구 세력의 권력 다툼과 왕권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남이장군 옥사를 주도한 인물은 바로 유자광이었죠. 그는 남이장군이 소인배가 득세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시를 읊었다는 것을 빌미로 역모를 엮었고 결국 남이장군은 28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처럼 격변하는 정치 상황 속에서 예종은 왕으로서 고뇌했지만 그의 통치는 병약한 몸과 강력한 신하들의 틈바구니에서 벗어나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아마도 자신이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는 예감을 늘 품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쓸쓸히 궁궐을 바라보며 자신의 운명을 되뇌었을 예종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버지 세조가 피로써 쟁취한 왕관이 자신에게는 벗어날 수 없는 숙명과도 같은 비극이 되어 돌아왔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안타깝게도 현실이 되고 맙니다. 재위 1년 2개월 만에 예종은 20살의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숨을 거둡니다. 그의 짧은 생애는 마치 활짝 피어나기도 전에 꺾여버린 꽃잎처럼 조선 왕실의 비극적인 역사를 더욱 깊게 만들었죠. 아버지 세조가 남긴 피의 유산은 이렇게 아들 예종의 짧은 생을 통해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왕좌를 향한 욕망이 얼마나 비정하고 잔인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어떻게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다음 세대에게까지 전가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예종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왕위 계승에 또다시 불안정을 야기했고 조선 왕실은 또 다른 격동의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20이라는 채 피지 못한 나이에 갑작스레 세상을 등진 예종. 그의 짧은 생애는 아버지 세조가 피로써 움켜쥔 왕관이 과연 진정한 승리였는가 하는 깊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세조는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고 조선의 기틀을 다졌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피를 흘려야 했죠. 그리고 그 피의 대가는 마치 거대한 그림자처럼 그의 아들 예종의 삶을 덮쳤던 것은 아닐까요? 예종의 죽음은 단순히 한 왕의 비극적인 퇴장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세조가 시작한 피의 권력 쟁취가 그의 아들에게, 그리고 그 뒤를 이을 손자들에게까지 어떤 형태로든 비극적인 유산으로 전가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죠. 왕좌를 향한 인간의 욕망은 한 세대에서 끝나지 않고 마치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림자처럼 다음 세대의 운명에까지 영향을 미치곤 하니까요. 어쩌면 예종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벗어날 수 없는 숙명을 짊어졌던 것은 아닐까요? 피로 얼룩진 왕관의 무게는 병약했던 그의 몸을 더욱 짓눌렀을 테고 아버지의 강력한 신하들 틈바구니에서 고뇌하며
자신의 한계를 절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에게 왕관은 권력의 상징이 아니라 오히려 비극적인 운명으로 이끄는 굴레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조선 왕실에 또다시 커다란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후계 구도는 다시금 예측할 수 없는 혼돈 속으로 빠져들었고 권력을 둘러싼 암투는 더욱 심화되었죠. 왕자가 비어버린 순간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물밑 작업은 더욱 은밀하고 치열하게 전개되었을 겁니다. 마치 거대한 바위에 균열이 생긴 것처럼 조선의 왕실은 또 다른 격동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과연 권력의 정점에서 얻은 것은 무엇이며 잃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을 통해 왕좌를 쟁취하며 꿈꾸었던 조선의 미래는 아들의 비극적인 단명을 통해 아이러니컬하게도 불안정이라는 대가로 되돌아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개인의 강렬한 욕망과 선택이 얼마나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어떻게 고스란히 다음 세대의 어깨 위에 얹어지는지, 예종의 짧은 생애는 우리에게 뼈아픈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왕좌를 향한 집념이 낳은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종의 죽음 이후 조선 왕실은 또 다른 혼란과 피바람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게 되죠. 마치 거대한 수레바퀴처럼 역사는 세조가 뿌린 씨앗을 거두어들이며 쉼없이 흘러갔습니다. 그 속에서 인간의 욕망과 운명은 어떻게 얽히고 설켜 나갔을까요? 이처럼 권력의 비정한 속성과 그 대가가 후대에 미치는 영향은 역사의 중요한 지점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예종의 죽음은 그 대가를 치르는 서막에 불과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종의 죽음은 그 대가를 치르는 서막에 불과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랬습니다. 20살의 꽃다운 나이, 재위 1년 2개월 만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예종의 죽음은 조선 왕실에 또 한 번의 거대한 그림자를 드리웠죠. 마치 잔인한 운명의 수레바퀴가 다시 한번 돌아간 것처럼 말입니다. 병약했던 몸으로 짧은 기간이나마 왕의 책무를 다하려 애썼던 젊은 군주의 마지막 길은 얼마나 쓸쓸했을까요? 그의 장래 행렬은 한나라의 왕을 보내는 엄숙함 속에서도 깊은 비극과 허무함을 담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예종은 자신이 짊어졌던 아버지 세조의 피의 그림자와 함께 텅 빈 용상에 무거운 그림자를 남기며 역사의 뒤편으로 쓸쓸히 사라져갔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종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왕위 계승 문제라는 또 다른 혼란을 야기했으니까요. 후사를 남기지 못했던 예종 덕분에 왕실은 다시 한번 권력의 공백과 불안정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게 됩니다. 텅 비어버린 용상은 마치 세조가 피로써 쟁취했던 왕좌의 비정함을 상징하는 듯했죠. 이처럼 세조가 계유정난이라는 피의 칼날로 시작했던 권력 쟁취는 그의 아들 예종의 단명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손자대에 이르러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왕위 계승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지고 말았죠. 마치 오랜 시간 묻혀있던 씨앗이 결국 독초가 되어 싹을 틔운 것처럼 말입니다. 역사가들은 세조의 시대를 강력한 왕권과 개혁적인 통치로 평가하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늘 피의 대가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그의 아들 예종의 짧은 생애를 통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던 것이죠. 예종은 아버지의 업적을 물려받았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선택이 남긴 무거운 숙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병약한 몸으로 복잡한 정치 상황 속에서 고뇌했던 그의 모습은 권력의 정점에서 얻은 것이 과연 진정한 승리였는가 하는 깊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왕좌를 얻기 위해 치러야 했던 대가는 한 개인의 욕망으로 시작되었지만 그 파장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다음 세대에게 고스란히 전가되었던 겁니다. 고요히 흐르는 궁궐의 시간 속에서 역사의 무게감은 더욱 깊게 느껴집니다. 세조와 예종 부자의 이야기는 단순히 조선 왕실의 비극적인 한 페이지로만 치부할 수 없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권력이라는 거대한 힘의 속성과 그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인간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한 개인의 운명과 나아가 역사의 흐름을 어떻게 관통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훈이 아닐까요?
오늘날에도 우리는 수많은 권력 다툼과 그 속에서 벌어지는 인간 군상들의 모습을 마주하곤 합니다. 때로는 명분을 내세우고, 때로는 비정한 수단을 동원하며 정점에 서려 하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과연 우리는 세조와 예종의 비극적인 운명에서 무엇을 배우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을까요? 역사는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통찰할 수 있는 지혜의 보고라는 것을 이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조선의 역사는 이처럼 예측 불가능한 운명과 비극적인 선택들이 얽히고 설킨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성찰을 안겨주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조선 왕실의 숨겨진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역사의 깊은 지혜를 함께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